지금 뭐 선거철이라서 정치권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사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자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각 지역구별로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수영구입니다. 이 3파전으로 치러지는 수영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뉴스원 부산 경남본부와 쿠키뉴스 동남권본부가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29일과 30일 부산 수영구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4%, 정현우 국민의힘 후보가 26.7%,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24.3%,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결국은 보수의 표가 무소속 장해찬 후보 때문에 좀 갈라졌나? 뭐 이런 예상 해보게 되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고 아마 이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단일화를 무소속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승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투표 당일날 이제 전략적 선택, 보수층 지지 유권자들이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전략적 선택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렇게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단일화가 유일한 변수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의 두 후보가 뭐 이렇게 확 차이가 나면은 뭐 또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네. 결국 장해찬 후보가 지금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정당한 후보인데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가지 또 남은 가능성은 이제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대승적인 자세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이제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방법, 이게 또 하나 남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그걸 설득을 하고 있다는데 장해찬 후보로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든 게 결국 이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그 세력 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싸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하기도 쉽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볼 적에는 아마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자기가 먼저 물러나는 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단일화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본인은 본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 후보의 양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예측이 된다. 물론 예측입니다. 네네. 근데 장해찬 후보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본인이 먼저 아무리 불러한 조건이라도 전부 수용하겠다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안이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는 감정도 상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러고 장해찬 후보가 물러선다는 것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 윤 대통령이 밀린다는 걸 그냥 표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에 그런 그 해가지고 이길 수만 있으면 받아들이겠죠. 완벽하게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네. 근데 이제 공천이 탈락됐는데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다시 경선 같은 그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다? 이것 또한 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모양새는 있을 수 없는 모양새죠.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요구하는 것도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결국은 거죠. 나중에 만약에 안 된다면 유권자는 보수 세력 아닌 유권자들은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전략적 선택을 할 건데 근데 그 전략적 선택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한테 그럼 조직적인 결합들이 많이 돼 있냐, 좀 별로 밑바닥 정서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가 믿을 만한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내 쪽으로 전략적 선택이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희망 고문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느 쪽으로 그렇죠. 무게추가 옮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여기는 가지 않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유권자들이죠. 그렇죠. 유권자가 굉장히 쉽지 않을 유권자의 선택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지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북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맞붙은 북갑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전재수 후보가 조금 그렇게 뭐 좀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서병수 후보가 여러 가지 인지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옮겨온 후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가 워낙에
그 표가리를 밭가리를 굉장히 잘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래 민주당의 부산의 이제 정치인 중에서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아마 유권자들에 의해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텃밭갈이를 한 그런 후보들과 새롭게 이렇게 온 그런 아무리 역량이 있어 보이고 경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쟁이 부산에서는 사실 여러 곳에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랫동안 갖고 온 사람이 유리한 측면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되게 치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후보가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좀 품격을 보여주는 정치를 좀 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참 보기 좋더라. 안 그래도 저 좀 주목할 만한 게 두 후보 모두 네거티브 공격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공약 중심의 유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상대 후보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의원이다.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이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프로야구 중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게 동료의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다. 그렇죠. 정치 계속 할 건데 우리 멋있게 하자. 굉장히 좀 멋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의 어떤 품격 네. 혹은 경륜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부산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부산의 정치적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라고. 네. 하루 이틀 정치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전재수 후보도 예. 그렇고 그러면 좀 장기적인 걸 갖고 또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야 그분들도 정치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런 모습들은 좀 다른 후보들도 조금 많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 부산 시민과 부산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에는. 네. 그 참고로 어제 제가 저 양산시 의뢰 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두 분 다 경남도지사셨잖아요. 그렇죠. 선거 토론하는데 제가 사회자가 개입 그렇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확실히 이 정치권의 연륜이라는 게 품격이라는 게 오래 하신 분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했는데 북구 갑에서도 그런 풍모가 느껴진다. 네. 그런 분들 아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런 품격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북구 을 가겠습니다. 여기는 또 좀 늦게 출발했어요. 한 분은 이제 전직 구청장이고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부산시장 경선까지 참여했던 전 경제부시장 그리고 전 해수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여기는 일단 박성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윤 대통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딱지를 달고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저는 그게 지금은 강점이 아니고 사실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접전이 붙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네네. 생각은 합니다. 좀 미리 만약에 후보가 결정이 됐더라면 훨씬 네네. 상황이 좋았을 텐데 박성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역량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부산에서도 여러 군데 언급이 되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굉장히 늦게 낙점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의 그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명금곡과 만덕일동 그렇죠. 여기 네. 동별로 또 표심이 완전히 갈라지고 그렇죠. 사실 저는 화명금곡 만덕일동 이렇게 보면은 그냥 북구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멀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분리돼 그러니까요. 있고 그다음에 만덕일동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뭡니까 이 그 진보세가 좀 강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던 지역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명희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화명금곡은 또 그 전에 또 박성훈 후보한테 조금 박성훈 유리하게. 후보에게 보수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예. 예, 이어서 사상구 보겠습니다. 지난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상구를 방문해서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사상은 3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자 19대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배지를 달았던 곳인데에 사상구에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와 배재정 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사실은 김대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장제원 전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후광 효과가 있죠. 예, 후광 효과가 그래서
재밌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등장, 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동강 바람에 네. 두 분의 뒷배가 저는 그래도 뭐 두 분의 이제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이런 거 보면 전직 대통령의 그러니까 중량감이 말이에요. 조금 더 무겁게 작동하지 예. 않을까. 왜냐하면 박빙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전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 부분은 되게 저는 뭐 배재정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군만마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상은 조직대 그런 바람의 어떤 그 대결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또 이 부분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선거구가 아닐까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극도로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전면에 나서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네. 정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의견들도 좀 분분하더라고요. 뭐 저는 지금은 이 선거는 되게 큰 바람에 의한 선거 판세가 형성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이슈들은 좀 자잘하게 좀 아주 영향을 미치더라도 크게 미칠 영향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사상을 네. 두고 한 얘기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전국적인 선거에서 자제하고 자제하다가 아마 절제된 한마디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마 낙동강 벨트에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양산 가서 왜 사셔? 뭐 이런 또 진보 쪽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불평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또. 예, 알겠습니다. 자, 강서구 바로 갈게요. 강서구는 현역 김도욱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인지도도 높고 굉장히 좀 팽팽해요. 이 강서구는 계속 젊은 층이 유입되고 근데 그 전에 또 보스도 굉장히 강했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은 저는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일 거다. 네네. 그렇게 그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있고 약간 아마 김도욱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조금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관리도 굉장히 잘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12년 동안 해오신 부분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변성환 후보도 굉장히 행정 능력을 이미 좀 여러 가지 검증을 받은 분이고 그런 네네.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오랫동안 또 표박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은 정말 창과 방패 이 싸움에 거의 가깝지 않냐 그런 생각. 누가 창이고 누가 방패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창은 아무래도 그거죠. 변성환 후보가 변성환 후보 창이고 창이죠. 방패는 김도욱 후보인데 방패 조금 변성환 후보 입장에서는 검역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 표심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느냐 하면은 생각과 다르게 이 민주당 쪽에 그런 국회의원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약간은 그렇죠.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0석 논리 뭐 이런 게 네, 그런 오히려 것들이 국민의힘 과연 쪽에서 지금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과연 이제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그렇죠. 결국 부분이 있는 막판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수 결집이 얼마만큼 네. 일어나느냐 이거 바람이 분 건 확실한데 이제 보수 결집을 막기 위한 보수 결집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 보수 결집도 명분이 있어야 사실 결집이 되는데 지금은 그 보수 결집을 명분을 사실 그럼 윤 대통령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 네네. 대통령이 그런 보수 결집의 어떤 명분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의정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샤이 보스가 좀 투표장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근데 샤이 보수는 의정 갈등과 상관없이 아마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온다. 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게 아까 우리가 전재수 후보하고 변성환 후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을 두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 지역이 지금 약간 이렇게 박빙으로 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또 보수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예.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어서 해운대 갑입니다. 국제신문 부산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3월 21일에서 24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홍순원 후보가 43%, 주진우 후보가 39%를 나타내면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내 접점 상황 보였습니다. 근데 당선 가능성은 홍순원 후보가 33%고요. 주진우 후보가 52%로 주 후보가 19%포인트 격차로 홍순원 후보 앞서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랑 당선 가능성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은 저는 예. 그 지역의 정당의 어떤 지지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약간 프리미엄 효과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여전히 당세도 해운대 갑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하니까
아마도 당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조금 반영된 결과일 거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최근에 해운대 갑은 아마 오늘도 뭐 계속 그런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건데 좀 놀라운 결과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순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구청장을 하면서 보였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주진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후보 네. 그 자체만 알지만 그 능력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주진우 후보는 정말 거의 이현모 비서관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심판 선거에서는 가장 그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이 조금 마지막 판에 어떻게 밀어닥칠지 모르는데 네, 그 바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후보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물 중에 그럼요. 핵심 인물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해운대갑의 그 경선 과정 보면은 홍순원 후보는 뭐 단수공천 뭐 약간 험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운대갑에도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막 그렇죠. 예비 후보로 타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보들의 그 뭐 의견 물론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만 너무 빨리 단수공천한 게 아닌가. 좀 경선을 하는 모양새라도 보였다면 주진우 후보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경선 네. 과정에서 주진우 후보가 갖고 있는 토론 능력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고 네. 이런 모습들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거기는 이미 하태경 후보를 물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저런 디자인된 느낌을 굉장히 유권자들이 많이 갖게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될 거라는 그러니까 자신감의 너무 쉽게 보는 표현인 거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쉽게 본다고 해운대갑 할 수가 지역이 있- 저는 되게 좀 그게 지식 수준이 그 학력도 높고 이런 예.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사실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어떻게 보면 해운대갑은 지난 선거 때는 하태경 후보가 부산에서 최다 득표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르네요. 자, 부산 지구 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가 정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MBC 부산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3월 8일에서 9일까지 부산 진구 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가 43.8%,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가 45.7%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너무 박빙 지역이 예. 되어가지고요. 정말 이런 이제 박빙 지역 박빙이에요. 부산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서은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의원 구청장 출신이고 또 20년 동안 부산 진구에서 정치 활동을 했고 정성국 후보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1호 네, 1호 영입 인재. 인재란 네. 말이에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되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거기 가 있는 거고 그런 그다음에 또 손석 위원장은 사실 이 선거를 부산에서 총책임지는 시당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그 지역구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지역구를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좀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좀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의 지역 밀착도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저는 그 선숙 후보가 높고 그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에만 특정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밭갈이를 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마 표를 흡수하는 그런 조금 이점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뭐 정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다른 사람이 얘기가 많이 되다가 굉장히 거기도 사실 밀어내고 네, 들어오신 그러니까 부분인 말이에요. 거죠. 근데 이제 해운대가 그 서병수 의원도 어떻게 네. 보면은 해운대에서 4선하고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쪽에 거의 왔었죠. 단수공천으로 이제 네, 부산진 네, 갑에 간 네. 건데 그런 이제 바람이 나올까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기본적인 지지세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당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구청장을 지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어떤 위치
또는 부산에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결과에 따라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제 거죠. 박빙 지역을 네, 박빙이죠. 네, 박빙인데 이제 최근에 손석 그 후보의 어떤 전국 방송에서의 어떤 노출도, 뭐 인지도 제고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인지도 측면에서도 정성국 후보보다는 손석 후보가 좀 높은 상황이 아닐까 그런. 그러니까 정성 후보 남은 기간 동안에 왜 본인이 영입인지 1인지를 자꾸 알려야 되는.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아마 후보가 영입인지 1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남구 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접전 양상인데 더불어민주당 재선 박재우 후보, 국민의힘 초선 박수용 후보의 접전. 여기는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는 와 이게 다들 뭐 남구 사시는 분들 우리 저 조경근 교수님 저는 이제 차 타고 아침하고 오후에 지나오면서 이렇게 같은 로타리 가운데에 그 선거 운동원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빨간 옷 파란 옷을 입고 네 명이 서가지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선거 운동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이 부분은 사실 현역 의원들이 붙는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현역 의원들 간에는 좀 품격을 지키는 그런 선거운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마타도어가 벌써 네거티브들이 좀 나타나고 마타도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약간 국민의힘 후보가 박재우 후보의 두 딸이 뭐 소복을 입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선거운동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은 저는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언급하지 마시라고. 박재우 후보도 그렇고 저는 좀 박수영 후보도 그렇고 북구 갑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류의 조금 품격 있는 어떤 현역 의원의 정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전이 지나가다 보면은 밑에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현장에서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후보님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런 것들 좀 자제하자. 그렇죠.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어떤 쟁점은 오랫동안 있었던 트램 이야기가 있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 이슈가 있습니다. 두 후보 다 산업은행 이슈를 갖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작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두 후보 모두 쟁쟁한 분들이어서 남구 분들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이제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여기까지 한국정치학교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갈치 아침에 18,382회 김진수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